자, 2017학년도 수능을 완벽 대비하고 철벽 대비하기 위해서 자, EBS 연계와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3월 강의 자, 오답 백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오답 백서 교재는 이미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고 자, 이거를 또 이제 오답 백서라는 게 뭔지를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네, 겨울방학 때 개정해서 진행했었던 리딩 스킬스 101 뭐 원리와 개념 완성편 뭐 거기에 이제 연속되는 이제 그러한 강의를 개정해서 이제 101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심화시켜서 자, 중요한 건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정확한 동기부여를 갖고 해야 되니까 자, 비연계를 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와 교재의 구성 그리고 수강 방법과 유의사항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먼저 비연계를 대비하는 이유는 뭐냐? 이 난이도 정상화의 핵심은 바로 비연계에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 정상화라는 것은 뭐예요? 2015학년도 수능은 만점자가 3.37%, 2016학년도는 만점자 0.48%, 6배를 넘어 7배 가까운 이러한 차이를 보였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비연계에서 킬러 문항이 세 문항이나 아주 강력하게 난이도를 뿜었기 때문인데 그럼 그것이 대단히 어려웠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2015학년도에 쉬운 수능과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까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이 수능에 2016학년 수능에서 최고 오답은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다 비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EBS만 믿고 올인 한 학생들이 6월, 9월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제 허를 찔리게 됐는데 이건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난이도가 정상으로 간 거예요. 만점자가 0.48%면 딱 최적의 난이도가 된 거고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한 역사상 가장 적정한 난이도를 이 구현하는데 성공을 한 해가 2016학년도가 아니었느냐. 그럼 그걸 이어가야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공언했었던 난이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평가원이. 자, 근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2016학년도에. 자, 그리고 이제 1, 2위 가장 최고 오답이 나왔었던 그런 1, 2위는 만점이 아닌 1등급이 가장 많이 틀린 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나 이제 지문보다 선택지 판별 과정에 문제였었던 거. 그러니까 2015학년도 수능과 2016학년도 지문을 문제 없이 지문만으로 유형별로 딱 대조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2015학년도는요. 그냥 지문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 그럼 답이 즉답이 나와. 아니 정답이 3D로 보여. 내가 답이거든? 날 좀 실수하지 말고 찍어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거지. 우리 초딩 때부터 객관식 문제 시험을 볼 때 느껴왔었던 거 3번인 것 같아. 선택지를 마실 때 보니까 5번인 것 같기도 하고 3번일까 5번일까 고민 무지하게 하는데 3번을 했더니 정답은 5번이고 경우에 따라 5번을 정답을 했더니 맞춰보면 정답이 3번인 이런 경우들 있잖아. 그래서 막 고쳐서 틀리고 그러면서 아는 건데 다 맞힌 건데 고쳐서 틀렸다라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되는데 아니 모르는 거예요. 객관식은 분명히 정답 하나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 오답을 만드는데 자, 지문의 난이도는 똑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정답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문에 대한 해석만 끝나면 그 문제 맞힌다 하는 이런 매우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험생의 한 8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래서 비연계를 잘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작년 수능시험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하게 되면 자 1, 2, 3위가 바로 비연계였어요. 빈칸, 순서, 빈칸. 그리고 또 장문 빈칸까지 포함을 해서 그치? 그리고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잘 봐. 이게 3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27%였어. 선택 비율이. 그런데 오답이 29%로서 정답보다 더 많은 오답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이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킬러 문항이 무슨 어휘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고 구문의 복잡성이 대단히 심해서 이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답을 내는 과정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 2위 순서 문장 순서 배열인데 자 정답이 29%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하고 있죠 오답이. 그리고 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25, 21, 14 상당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하면 됐었지만 사실 2번, 3번, 4번은 정말 이걸까 저걸까 하고 무지하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었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걸 잘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연계 여기서 그냥 판가름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각각 3점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틀려도 원점수 기준으로 94점이니까 딴 걸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1등급 될 수 있었어요. 94점이 1등급 컷이었으니까. 그런데 요거 틀리면 2등급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다 틀려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가볍게 3등급으로 쉽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걸 몰라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EBS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 메가스터디 유료 회원 가운데 가장 많은 만점자와 1등급이 내 수강생을 통해서 나온 이유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양극화가 English Divide가 일어나냐고. 어떤 애들은 제대로 잘 한 애들이 이 성과를 낸 애들이 어떤 방향을 갔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들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EBS에만 올인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비연계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비연계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왜 어렵다? 선택지에 대한 판단,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오답 백서의 최초 버전의 제목은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백서로 바꾼 거야. 자, 취약 유형에 집중합니다. 대입학 유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다른 모든 것이 전부 다 대입학 유형에서 시작되는데 주제, 제목, 요지, 주장하는 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텔링 경우는 요즘 거의 안 나오지만 시사하는 바까지 합치면 이제 대입학 유형이 될 텐데 자,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EBS와 직접 연계 안 되죠. 그런 이유도 있고 특히 제목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주제를 묻느냐 요지를 묻느냐 제목을 묻느냐에 따라서 요지를 묻는 경우가 가장 정답률이 높고 그 다음 제목,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제목으로 가요. 그 이유는 뭐냐? 제목을 묻는 게 가장 이 말 바꿈의 정도가 심해요. 토픽 센텐스를 가지고서도 요약문 완성은 절대 지금까지 또 그래왔지만 이건 수능 출제 원칙상 EBS 연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약문 완성하는 것 자체가 대입학 유형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삽입, 순서 작년에 랭킹 2위 순서였어요. 또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러니까 사실 요거 삽입, 순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속성. 첫째 통일성, 유너티. 그 다음에 코히어런스, 일관성, 논리성. 그리고 코히전, 응집성이라고 하는 패러그래프가 갖추고 있어야 될, 단락이 갖추어 있어야 될 3대 요소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원래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되다가 빈칸 추론의 문항수가 줄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 선택지 판별 오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출을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선택지의 판별을 왜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난도 케이스 리뷰 테스트를 할 때에는 자 비기출 창작과 그리고 기출 중에서 되짚어 보아야 될 그리고 가능한 한 리딩 스킬스 101과 중복되지 않게 지문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수강 강좌는 사실 이거의 선수 강좌로서 리딩 스킬스 101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심화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빈칸 백서로 빈칸만 집중을 하는 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문에 있어서는 천일문 완성편 아니면 구문 독해 101이라도 되어 있어서 사실 지문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문 독해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역이 나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본문을 읽는데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논리적 판단을 해낼 수 있겠어요. 논리라는 것이 바탕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 강의를 하면서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이건 뭐 논리고 뭐고 논리가 다 망가지죠. 아니, 일단 모르는 단어가 많고 일단 해석이 막히고 꼬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고가 돼요. 사고가 정지돼 버리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예습을 하고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첫날이기 때문에 문제 풀 시간도 줘 가면서 좀 여유 있는 진도를 나가야 되지만 이게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은 5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6강으로 그러니까 6주에 걸쳐서 한 주에 3강씩 18강 완성인데 시간적으로 대단히 빠듯해요. 그래서 오늘 말고는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선 안 됩니다. 그리고 예습을 할 때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자신이 생각한 정답의 근거에 반드시 지문 내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습은 선택지 판별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휘하고 구문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나도 도와주겠지만 경우에 따라 지문의 난도가 쉬운 경우는 자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독까지 여러분들이 해주고 그리고 매주차 취약 유형 테스트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뭐 개강이기 때문에 7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은 당연히 다음 주에는 7시부터 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30분간 시험을 보고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수업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OT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곧바로 본격적으로 강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